안녕하십니까. 애청자님의 주식자산 가치를 하한가에서 상한가로 바꾸기에 기업의 투자 가치를 열심히 연구해서 좋은 기업을 발굴 소개하는 정하상 기업가치연구소의 정태원입니다. 이번 시간은 대박 투자의 길 173회차입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종목은 미래 로봇 시대 그 최선호주가 될 수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은 주식장이 아주 굉장히 안 좋죠. 야당에서 금융투자 소득세를 매기겠다고 해가지고 내년부터 금융투자 소득세를 도입하겠다 해서 굉장히 투자자들이 충격을 많이 받고 있죠. 그래서 막 투자 이민이라는 소리도 나오고 그랬는데 제발 정치권에서 정신을 차리고 그럼 현실에 맞지 않는 세금은 없애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금융투자 소득세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주식시장에 좋은 호재가 될 걸로 봅니다. 하여튼 저는 정치권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니까 국민들이 해결을 원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의료 AI 시대 최선호주 루닛이 오늘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네요. 좋은 뉴스도 뜨고 그래서 기분이 좋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앞으로 로봇 시대가 오면은 정말 각광받을 수 있는 주식이라 생각해 갖고 장이 나쁘고 투자자들한테 우울한 시기지만 그래도 이런 좋은 주식은 발굴해 놓고 저점으로 내려갈 때마다 조금씩 사 모으면은 언젠가는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 골라봤습니다. 그럼 이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끝까지 한번 잘 저하고 함께 가봅시다. 첫째, 로봇주에 주목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작은 1번, 미래는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이 인간의 그 전천후 동반자가 될 걸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한 계기가 로봇발 산업혁명 일자리 지도가 바뀐다는 한국경제 8월 26일자 톱기사가 나왔습니다. 한국경제는 이 8월 26일 톱기사를 비롯해서 사라지는 3D 일자리 이래갖고 여러 면에 그 전면에 걸쳐서 기사를 실었죠. 8월 26일. 그리고 그 다음 8월 27일 날은 고령화 사회 해법이 된 로봇 이래갖고 또 로봇의 우리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로봇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해서 실었고 그 다음에 3번으로 9월 2일자에 일상을 파고드는 로봇 이렇게 갖고 써졌고 그리고 4번째 로봇 세계 1위 ABB 스웨덴 공장을 갖다 갖고 9월 6일자에 또 큰 전면 특집 기사를 실었죠. 그래서 크게 4번이나 시리즈 기사가 있어갖고 이거를 다 읽어보고 로봇에 대해서는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방송의 애청자님들한테 소개를 꼭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번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보통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라 그러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인공은 인공지능하고 로봇으로 이렇게 꼽히고 있습니다. 1차 산업혁명은 18세기에 증기기관차와 방적기가 나왔죠. 그러면서 이때 처음 이제 기계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2차 산업혁명은 한 100년이 지나서 또 19세기에 전기와 공장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3차 산업혁명은 20세기에 인터넷과 디지털로 한 정보화 시대가 됐죠. 근데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인공지능과 로봇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공지능을 장착한, 그러니까 로봇에 인공지능이 들어감으로써 두뇌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인공지능이 장착된 로봇이 공장, 농장, 사무실, 공공장소, 가정 이런 데서 인간의 보조자가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 해서 3D 업종에 이른 로봇이 하고 앞으로 인간은 로봇을 통제하는 일, 보다 창의적인 일, 감성적인 예술활동, 뭔가 체육활동, 이런 예체능 활동 이런데 인간의 활동이 집중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오른쪽에 그걸 보면 물류센터에서 그 고객이 원하는 물건을 이렇게 찾아오는 그런 물류 로봇들이 활동하는 게 보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인공 로봇 시대가 우리한테 시사하는 점은 뭐냐면은 앞으로 인공지능, 로봇, 그리고 인공지능과 로봇을 움직이는 건 뭐죠? 그 원동력은 전기죠. 그러니까 인공지능, 로봇, 전기와 물, 또 물이 없어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그 산업이 앞으로 발달할 거고, 이런 산업에 투자자는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시사점을 우리 투자자들한테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로봇이 인간을 대체해오는 장점이, 첫째는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생산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을 해줘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거의 70년대는 한 해에 100만 명씩 태어나다 지금은 뭐 4분의 1인 한 24만 명 정도밖에 태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출생, 그리고 베이비붐, 2차 베이비붐 시대 인구들은 점점 노령화되면서 생산 가능 인구에서 벗어나죠. 그렇게 됨으로 해서 생산성이 낮아지는 것을 로봇이 해결한다. 이런 큰 그 역할이 주어졌고, 로봇한테. 두 번째는 3D 업종 깊이 풍조. 그러니까 지금 젊은 친구들이 더럽고 위험하고 또 그런 힘들고 이런 일은 안 하지 않습니까? 이런 3D 업종을 로봇이 인간을 대신해서 해주겠다 이거죠. 청소도 해주고 뭐 조리도 해주고 용접도 해주고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인건비가 로봇을 도입함으로 갖고 거의 뭐 적게는 30%, 많게는 절반, 50%까지 절감이 된다래요. 그리고 이제 로봇은 또 24시간 일을 시켜도 전기만 먹여주면 되니까 불평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건 노동 분쟁이 해결이 되고, 또 요즘 뭐 위험 직종에서 그 산업재해가 일어나면 뭐 CEO까지 구속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중대재해 문제가 해결이 돼요. 이렇게 큰 세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로봇은 계속 점점 더 확장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 보면은 그 삼성전자에서 만든 그 로봇이 이렇게 막 그 최신 로봇이 여행지 짜달라니까 여행지 이렇게 소개해주고 이런 여행 스케줄 짜주는 그런 로봇이고요. 그 아주 오른쪽엔 사족 보행 그 개같이 생긴 로봇이 주인하고 악수하는 이런 로봇이 있죠. 그리고 밑에 LG의 그 로봇은 그 LG 로봇을 통해서 뭐 전자 제품도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고 그런 로봇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우리 인간의 비서나 집사 역할을 하는 스마트한 휴머노이드 로봇, 인간형 로봇으로 진화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봇이 가정에서 각종 집안일, 요리도 해주고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심부름도 하고 이런 각종 집안일을 하면서 말번 역할까지 하는 이런 집사 로봇, 비서 로봇이 등장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로봇은 1인 1로봇 시대가 아니라 1인 여러 로봇 시대, 뭐 청소 로봇도 있고 그 전체적인 로봇을 컨트롤하는 집사 로봇이 있고 이렇게 되겠죠. 그런 시대가 될 걸로 아주 조만간 향후 10년 정도도 안 걸릴 것 같아요.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투자자에게는 굉장히 시사하는 점이 많죠. 그리고 그 옆에 가정용 로봇 시장 규모 보면은 2023년 작년에는 100억 불이었는데 2032년 향후 10년도 안 남았죠. 되면 530억 불로 무려 5배가 시장이 커질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잠시 투자자의 근원을 생각해 봅시다. 첫째, 비투군물, 빚내서 투자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랬죠. 왜냐하면 주식 투자는 기다림의 예술인데 빚을 내서 하면은 조바심이라서 기다릴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어디까지나 여유 자금으로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두 번째, 투자금의 3분의 1 내지 절반은 항상 현금성 예수금으로 갖고 있어라. 그래야만 첫째, 투자된 데서 손해를 보더라도 그걸 만회할 수 있는 최후의 버팀목을 항상 갖고 있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좋은 종목이 나오면 언제든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세 번째, 투자에서 중요한 거는 아는 만큼 아는 게 힘, 정보가 힘이죠. 투자에서. 근데 정보는 공부를 해야 얻을 수가 있죠. 우리는 수십억 인구의 한 명으로서 살아가니까 우리가 하나의 일에 종사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정보를 주는 게 경제신문이고, 그렇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쁜 현대사회에서, 그렇게 투자 공부를 못하니까 저같이 투자에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전업으로 공부하는, 좋은, 연구가가, 우리 애청자님의 동반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파트너가 되고, 이렇게 하면서 다음 장에서는 생활 속에 파고드는 그 로봇 시장의 추이를 좀 더 심층적으로 공부를 해봅시다. 큰 두 번째, 생활 속에 파고드는 로봇 시장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산업용 로봇이 있습니다. 옛날엔 단순 용접이나 조립 이런 로봇이었는데, 이제 이 로봇에 카메라도 붙이고 센서도 붙이고 바퀴도 달리고 해갖고 움직이는 로봇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산업용 로봇이 조선소의 용접 로봇, 또 자동차 공장의 공장 자동화, 무인 공장화하고, 그러니까 테슬라 이런 데는 앞으로 로봇을 다 집어넣고 무인 공장하고 사람은 전부 철수시키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죠. 현대 조선의 로봇팔, 이런 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제작해서 공급을 했더라고요. 이 산업용 로봇 신규 설치대 수가 2020년에는 38만 4천 대였는데 2026년은 71만 8천 대로 거의 배 가까이 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산업용 로봇 시장이 2023년은 145억 불이었는데, 이게 세계적으로인 거죠. 2030년에는 253억 불로 해서 74%가 증가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오른쪽 메뉴에 그 조선소에서 로봇들이 용접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이런 게 보이죠. 그 20년 된 용접공보다 로봇이 더 일을 잘한다 그래요. 평면 용접도 하고 곡면 용접도 로봇이 잘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협동 로봇은 그냥 사람과 협동하며 일하는 그 로봇으로서 코퍼레이트 로봇의 약자죠. 코봇으로 불립니다. 근데 이제 가격대가 3천만 원 내지 막 8천만 원이었는데 한 대가, 이것들이 이렇게 비싸니까 잘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구동 월 3천만 원짜리 8천만 원짜리 로봇은 월 얼마 이런 식으로 월 구독료 개념으로 이렇게 해서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급속도로 가속화되겠죠, 로봇 도입이. 그리고 향후 이제 로봇을 도입하는 데가 많아지면은 이게 대량 생산이 가능하니까 가격도 하향 안전화되겠죠. 예를 들면 튀김 로봇이 작년에는 4천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3,850만 원으로 거의 한 5% 정도 떨어졌죠. 그래갖고 튀김 로봇 한 대면은 1인당 연 인건비만 들이면은 튀김 로봇 쓴다 그래요. 그런데 얘는 몇 년씩 쓰겠죠. 그래서 이 협동 로봇이 앞으로 더욱더 이제 많이 발전할 것 같아요. 제일 크게 발전할 것 같아요. 협동 로봇 신규 설치대수를 보니까 2022년에는 2만 대였는데 2026년은 5만 5천 대로, 이건 배가 더 늘어나죠. 그래서 2023년은 12억 불이고 협동 로봇 시장 규모가, 그리고 전체 그 로봇 시장이 2%밖에 차지 안 했는데 2030년에는 98억 불이 되고 시장 규모가, 그리고 로봇 시장 차지하는 비율도 60%나 되고 증가는 7배 더 이상, 7배, 717%가 증가할 거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협동 로봇이 앞으로 진짜 많이 발전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로봇이 있는데, 로봇 크게 보려면 산업용 로봇,
협동 로봇, 서비스 로봇이 있는데 서비스 로봇도 전문 서비스하고 개인 서비스 이렇게 나뉘더라고요. 그러니까 농업용 로봇, 의료용 로봇, 물류 로봇 이렇게 특정 업종에 쓰이는 로봇을 전문 로봇이라고. 예를 들면 로봇 농부라 갖고 딸기 농장에서 쓰이고 오이 농장에서 쓰이고 방울토마토, 벼농사 이런 데도 로봇이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래 그 보면은 딸기 로봇이 제일 어렵다. 왜냐면 딸기는 저기 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겉껍질도 없고 그래갖고 세게 지면 뭉그러지고 또 살짝 지면 떨어지고 그래서 그걸 적당한 힘을 줘서 줄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어떤 딸기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이걸 판별할 수 있어야 되니까 딸기 로봇이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벌써 그게 도입이 됐더라고요. 그래갖고 농업용 로봇 시장은 작년도 2023년에 112억 불이었는데 2026년은 185억 불로 늘어날 거라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의료용 로봇도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어요. 수술 로봇, 환자 이송 로봇, 재활 로봇 이런 것들이. 근데 의료용 로봇 시장도 금년에는 160억 불인데 2029년은 338억 불로 배가 성장할 걸로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전문 서비스 로봇이 현재는 280억 불. 그래서 전체 로봇 시장이 약 절반 정도 됐는데 이게 2030년이 되면 776억 불로 177%가 성장하면서 전체 로봇 시장의 절반을 차지할 걸로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 오른쪽에는 방울토마토 따는 로봇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개인 서비스 로봇도 이게 앞으로 굉장히 많이 발달할 것 같아요. 개인 서비스 로봇도. 그래서 가사, 돌봄, 간병 이런 개인 서비스에 초점을 맞춘 로봇도 있고 그 다음에 주차, 방범, 청소, 또 조리 이런 것들 그리고 반려 로봇, 병간 로봇, 돌봄 로봇 이런 것들이 다 개인 서비스 로봇에 속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시장 규모가 135억 불이 돼서 약 전체 로봇 시장의 24%를 차지했는데 이게 2030년에 되면 436억 불로 28%로 점유비가 높아지고 증가율도 223%가 될 걸로 이렇게 예측되고 있어요. 그래갖고 이거를 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앞으로 협동 로봇 시장이 가장 크게 성장할 것이다. 이런 시사점이 나오고요. 그리고 서비스 로봇 시장이 전체 로봇의 거의 80%에 될 거다. 그리고 개인 서비스 로봇이 일상을 파고들 것이다. 이런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장에서는 로봇 분야에 앞서가는 기업들을 한번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로봇 분야에 앞서가는 기업들. 글로벌 로봇 산업의 국가별 경쟁력을 보니까 이게 산업연구원에서 2021년 발행한 자료에 의한 거예요.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네요. 세계 1위는 일본이네요. 9.5점이네요. 종합평가 점수가. 그리고 2위는 독일 9.3점. 3위는 미국 8.4점. 그리고 4위는 스위스 8.3점. 5위는 중국 7.5점. 6위는 한국 7.4점이네요. 한국이 6위. 중국한테도 떨어지네요. 그러니까 그렇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산업용 로봇 시장 점유율로 봤을 때 세계 1위가 스웨덴의 ABB. 산업용 로봇의 점유율이 21%예요. 그리고 2위가 일본 가와사키 중공업. 세계 산업용 로봇 시장 점유율이 9%. 그리고 3위가 독일의 쿠카. 여기도 시장 점유율 9%. 그리고 4위가 일본의 화낙. 여기는 5%. 5위가 일본의 야스카와 전기. 5%. 이렇게 해갖고 우리나라 기업은 아쉽게도 세계 5위 내에 못 들어가네요. 그 다음에 국내 로봇 기업 순위, 이거는 2023년 매출액 기준이니까 뭐 정확한 건 아닌데 이 한국경제 로봇 특집에서 나온 내용들이거든요. 그걸 기준으로 봤어요. 1위가 HD 현대로보틱스, 매출이 1727억. 2위가 두산 로보틱스, 매출 530억. 3위가 로보티즈, 매출 291억. 4위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2023년 매출이 152억. 5위가 뉴로메카 136억. 이렇게 나오네요. 그리고
근데 요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는 국내 로봇 기업 순위 5개 기업 중에서 비상장인 현대 로보틱스를 빼고 상장된 4개 기업을 비교해서 우리가 로봇의 베스트주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큰 두 번째, 로봇주 중에 베스트는 어딜까요? 우리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베스트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베스트는 투자자 관점에서의 베스트입니다. 그러니까 뭐 수익이 잘 난다든가 매출이 크다든가 이런 순위가 아니라 얘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우리 투자자가 투자했을 때 미래에 가장 많은, 가장 좋은 수익을 내줄 그런 기업을 투자자 관점의 베스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첫째, 기업별로 그 비계량 특성, 뭐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걸 갖고 한번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비전문가라 자세한 건 모르고 언론에 공개된 거, 뭐 인터넷에 공개된 거 이런 걸 다 뽑아가지고 저 나름대로 평가한 거니까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이 로봇 분야에 연구하고 종사하는 분들은 저보다 더 잘 알겠죠. 그분들은 그런 관점에서 베스트를 찾아가면 됩니다. 먼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말씀드리면 얘는 카이스트의 그 휴머노이드 로봇 연구센터 연구원들이 창업이 됐어요. 저기 주축이 됐어요. 그 오준호 교수인가? 네. 오준호 교수가 주축이 돼갖고 만드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얘는 또 국내 최초로 인간형 이족 보행 2다리로 걷는다 이거죠. 휴보를 개발했어요. 그 오른쪽에 사진이 있죠. 그리고 코봇, 협동 로봇 RB 시리즈도 개발했고 서빙 로봇도 개발했어요. 얘네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서빙 로봇이 정밀도가 아주 높다래요. 그리고 사족 보행 로봇, 사족 보행 로봇은 이제 개같이 4다리로 걷는 것, 이런 로봇을 말하죠. 그리고 양팔 모바일 매니플레이터 이것도 개발을 했고, 휴머노이드 로봇 최신판 휴보2도 있죠. 그리고 또 얘는 아스트로라 갖고 정밀 로봇 제휴기술 이용한 천체 관측 장비 이것도 개발을 해서 갖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기술력은 삼성전자가 인정해서 삼성전자가 투자를 해서 2대 주주가 돼 있죠. 지분율이 지금 14.71%나 돼요.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기술력에서는 제일 앞서간다. 그 휴보를 보면은 그 오른쪽 사진이 겉면하고 안에 그 맨 우측은 그 속면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속에는 굉장히 복잡하죠. 이만큼 종합 기술력이 들어가 있는 게 로봇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산 로보틱스가 있어요. 얘는 산업 로봇 중 협동 로봇 제조 및 솔루션 개발에 좀 특화되어 있는 그런 회사거든요. 그리고 2015년에 4개의 협동 로봇을 개발했고 2020년에 6개의 협동 로봇을 추가로 출시를 했어요. 그 오른쪽 사진 맨 앞에 있는 게요. 두산 로보틱스 거고, 그 다음에 뉴로메카가 있는데 얘는 협동 로봇 자동화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래요. 그리고 얘는 2013년 2월 포스텍의 그 연구자들이 창업했어요. 뉴로메카도. 그래서 협동 로봇 인디7이 주력 모델이에요. 그 맨 오른쪽에 있는 협동 로봇, 그 로봇 8 보이죠? 얘가 뉴로메카의 그 주력 모델입니다. 그리고 그 뉴로메카는 교촌 F&B 미국 지점의 치킨 로봇도, 치킨 그런 로봇도 공급을 하고, HD 현대 3호의 용접용 로봇도 납품했고, 또 우주 쓰레기 처리 로봇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로보티즈가 있는데 얘는 서비스 로봇 솔루션 및 로봇 부품 연구 개발에 특화되어 있어요. 서비스용 로봇. 그래서 자율주행 로봇을 비롯한 서비스 로봇 구축 솔루션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국내 최초 실외 이동 로봇 운행 안전 인증을 획득했더라고요. 얘는. 그리고 자율주행 로봇 개미를 개발했어요. 그 오른쪽에 사진이 보이죠? 그래서 금년 7월 아파트 단지 내 로봇 배송 서비스 시연을 했는데 성공했고요. 또 LG전자하고 협업해갖고 자율주행 로봇을 공급하기로 이렇게 약속됐더라고요.
2분기는 또 흑자 전환도 했더라고요. 매출은 81억이고 영업이익 1억. 이렇게 로보티즈도 이제 흑자 전환했네요. 4개 기업을 비교해 봤는데 역시 기술력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에 앞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제일 앞서지 않았나. 그래서 삼성전자가 얘를 투자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금년의 매출액을 한번 가지고 이 4개 기업을 비교를 해볼게요. 근데 레인보우하고 두산로보는 금년 매출 추정치가 나왔는데 뉴로메카하고 로보티즈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상반기 거를 비교를 했고 앞에 2개는 금년 추정치로 비교를 해봤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금년 매출이 250억이라서 작년에 비해서 매출 증가가 한 63% 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그 250억 중에 영업이익이 40억 정도 나서 영업이익률이 16%가 되면서 흑자 전환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는 매출은 1250억이라서 작년 대비해서 136%가 늘어나고 영업이익은 20억이라서 영업이익률이 약 1.6% 되면서 흑자 전환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뉴로메카는 상반기가 보니까 작년 상반기 대비해서 매출이 110억이라서 작년 상반기 대비 175%가 매출 증가가 일어났더라고요. 그래서 매출 증가는 많이 됐는데 영업 손실이 96억이 나서 적자가 확대됐더라고요. 그렇고 로보티즈도 매출이 상반기에 164억이라서 작년 대비 19%가 늘어났는데 영업 적자가 8억이 나서 적자가 그래도 얘는 영업 적자가 축소됐어요. 이런 면에 이렇고, 그래서 흑자 전환이 예상되는 거는 레인보우하고 두산로보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업별 주가 수준을 보면은 9월 9일 종가인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3만 1,800원, 금일은 조금 떨어져서 13만 700원이네요. 그리고 52주 연중 최고가가 24만 2천원이라서 약 46%가 빠져 있네요. 그리고 최저가는 10만 9,100원이라서 지난 8월 5일 왕창 떨어졌을 때죠. 그거보다 한 20% 정도가 올라 있네요. 그리고 얘 재무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안전해요. 부채 비율은 3.7%, 부채가 거의 없고 당좌 비율이 2,476%고 유보율도 1,216%예요. 그러니까 재무적으로는 매우 안전하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렇고 두산 로보틱스는 주가가 63,900원이었네요 9월 9일 종가가. 그리고 연중 최고가가 124,500원이라서 지금 한 마이너스 49% 돼 있고, 최고가 대비해서 최저가는 32,150원에서 최저가 대비해서는 약 98%가 올라 있고, 얘도 재무적으로는 안전하네요. 부채 비율이 3.7%, 당좌 비율이 2,771%, 유보율이 1,237%. 그 반면에 뉴로메카는 주가가 22,400원이고 연중 최고가 대비 55%가 빠져 있고 최저가 대비 23%가 올라 있네요. 그런데 얘는 재무적으로 너무 불안해요. 부채 비율이 385%고 당좌 비율이 54%밖에 안 되고 유보율도 217%. 재무적으로는 안 안전하네요, 뉴로메카는. 그리고 로보티즈는 주가는 17,880원, 제일 싸네요. 그리고 최고가 대비 56%가 빠져 있고 최저가 대비 20%가 올라 있네요. 얘도 재무적으로는 안전하네요. 부채 비율 7.3%, 당좌 비율 449%, 유보율 1,403%. 재무적으로 불안한 데는 뉴로메카고 가장 안전한 데는 레인보우네요.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베스트로 선정을 합니다. 첫째는 로봇 기술력이 가장 우수하다. 삼성전자도 인정해서 2대 주주가 될 정도다. 두 번째는 재무적으로 안전성이 아주 우수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흑자 전환이 기대된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베스트로 선정을 받습니다. 그 오른쪽 사진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만드는 그 RB 시리즈 협동 로봇이고, 아래는 그 천문 기상 하는 그런 마운트 제품들을 이렇게 참고로 넣어놨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장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그 기업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투자 전략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끝까지 호기심을 갖고 함께 해주세요. 그럼 큰 세 번째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기업 개요와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얘는 휴머노이드 로봇 대장주라 했죠. 로봇 대장주, 최선호주 이렇게 우리가 뽑았지 않습니까? 설립은 2011년 2월이네요. 그러니까 업력이 벌써 올해가 24년이니까 13년이 됐네요. 카이스트의 기계공학과 휴머노이드 로봇 연구센터 오준호 교수팀이 설립했네요. 그 오준호 교수가 우리 로봇 분야의 우리나라 최고 석학으로 통하더라고요. 맨 오른쪽에 사진이 있죠. 그 다음에 상장은 2021년 2월. 딱 10년 만에 상장했네요. 회사 설립한 지. 그리고 코스닥 13이네요, 지금. 상장 주식이 1939만 9,358주. 그러니까 약 2천만 주 정도 되네요. 그리고 시가 총액은 9월 9일 그 종가 기준 2조 5,569억 원. 굉장히 높게 평가되고 있죠. 이게 지금 매출 연간 200억 등 안 되는 회사가 2조를 평가받고 있다니 이 얘네들의 그 미래에 대해서 엄청 시장에서 낙관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현재 대표이사는 이정호 박사, 기계공학 박사죠. 그러니까 오준호 교수 제자로 보면 맞겠네요. 이 사람은 지분이 6.83%, 132만 5천 주를 갖고 있네요. 6.83%. 그리고 오준호 교수는 지분율이 17.37%, 337만 주를 갖고 있네요. 근데 이분 정말 돈도 많이 벌었더라고요. 뭐 자기 모교에 50억을 이렇게 기부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오준호 교수. 그리고 종업원은 직원은 87명이고 그렇게 크지 않죠. 평균 연봉은 4,800만 원이고 수익을 많이 못 내니까 그런 거네요. 그리고 카이스트가 대전에 있으니까 얘 소재지도 대전 유성구 문지동에 있더라고요. 주요 제품을 보면 로봇이죠. 그리고 기타 뭐 마운트 이랬는데 로봇 쪽에서 매출이 92%가 나오고 기타에서 8% 나오더라고요. 옛날 제품을 보면 로봇에는 협동 로봇, 앞장에서 많이 봤죠. 그 다음에 이족 보행 로봇, 휴보 같은 게 이족 보행 로봇이죠. 사족 보행 로봇은 개같이 생긴 거죠. 그래서 얘 사족 보행 로봇은 이제 방범, 순찰, 군용 이런 데서 군견식으로 이렇게 쓰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초정밀 마운트 시스템은 천문 관측이나 정찰 위성 군사용 이런 걸로 쓰인다고 그래요. 그 옆에 사진들 보면 아마 참고가 되실 겁니다. 이것들. 그 다음 장에는 이제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성장성, 수익성, 투자 전략,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가죠. 그럼 두 번째, 파이버 프로의 성장성과 수익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성장성 굉장히 높죠. 2022년은 매출이 136억, 21년보다 51%가 늘어났고요. 23년도 작년에는 153억으로 12%가 늘어났고요. 금년에 얘네들 그 추정치 250억으로 늘어나면 63%가 늘어나죠. 그런데 수익성은 뭐 형편없어요. 아직까지 계속 적자였죠. 22, 23년. 그리고 금년에 만약 영업이익이 40억이 돼갖고 영업이익률이 16%가 되면 괜찮죠. 근데 상반기를 보니까 작년보다는 적자 축소가 많이 일어났어요. 작년 상반기에는 매출이 69억에 영업적자가 233억이었는데 올해는 매출 62억에 영업적자가 30억으로 나서 줄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실적이 좋아진다는 거죠. 얼마 전에 거의 70억인가 80억짜리 그 계약도 새로 한 게 공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투자 전략이 지금 완전히 차트가 역배열이에요. 역배열이고 10만 9,100원에서 저점을 찍고 올라오고 있는 상태죠. 올라오고 있는 상태인데 보니까 얘가 아주 최악이었을 때가 10만 9천원이니까 그렇게까지 빠지는 않을 것 같고 5일선이 13만 5천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12만에서 13만 2천원 요 사이에서 매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11만원대로 떨어진
이제 그러면은 뭐 매집해도 좋고. 그런데 얘는 한꺼번에 많이 사지 말고 지금 장이 안 좋으니까 떨어졌을 때마다 조금씩 한 주, 두 주라도 비싼 주식이니까 이렇게 사 모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일봉상으로 보면 완전 역배열인데 다행히 20일 이평선은 우상향에 가고 있어요. 그리고 양봉도 출현했고 그래서 추세 전환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추석 전, 그 명절 전이고 9월달은 장이 전통적으로 안 좋거든요. 이럴 때는 아마 오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떨어졌을 때마다 한 주, 두 주 뭐 이렇게 돈이 있는 현금 범위내에서 조금씩 사 모은다는 식으로 접근을 하시고, 매도 전략은 얘는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될 주식이에요. 그런데 단기적으로 수익을 한 15만원 정도 가면은 15만원 넘어가면 1차적으로 매도하고 2차는 17만원 간 매도하고, 또 만약에 13만원 밑으로 떨어진다면 다시 사고, 이런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 의견은 얘는 다가오는 미래 세대의 새로운 그 미래의 최선호주, 로봇 대장주다. 그러니까 저가로 갈 때마다 매집해 모으자, 이렇게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추석을 앞둔 그 조정기고, 그래서 지금은 수익을 내자고 생각하지 말고 좋은 주식을 저가에 매수하는 기회로 활용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투자는 어디까지나 뭐라 했죠? 자기 책임이다. 투자다 자기 책임입니다. 이거는 수익이 나도 내 거고 손실을 봐도 나밖에 감당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어디까지나 참고 자료에 불과하다. 결정은 내가 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유익하였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꼭 좀 해주세요. 그리고 사랑의 댓글, 격려의 댓글을 꼭 좀 부탁합니다. 귀한 시간 내서 끝까지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